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주식 전도사 거vic투자 정남출 TV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금년 말까지 현재 858명인데 142명만 더 추가로 구업류 시청해 주시면 1000명 돌파하도록 응원 격려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1675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내 시황 코스피는 오늘 상승 0.19 2559.16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하락 0.35 775.48로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마이너스 2.32% 58,900원. SK하이닉스는 상승 4.89 186,700원. LG에너지솔루션 마이너스 2.18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이너스 0.90 현대차는 0.00 보합 셀트리온 상승 1.62 기아 상승 1.29 KB금융 상승 0.56 포스코홀딩스 상승 1.20을 기록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1. 반성문에도 오만전자 하이닉스는 불기둥. 2. 6만 전자 깨졌다. 외국인 22거래일 순매도 삼성전자입니다. 3. 큰손 국민연금 3분기 제약 바이오 담고 반도체 팔았다. 4. 중증시는 롤러코스터 경기 부양책 놓고 힘이 엇갈려 수익이 나면은 중국에서는 빨리 탈출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뉴욕 증시 선물 6시 33분 다우 상승 1.03 나스닥 100 하락 0.22 S&P 500 하락 0.18 빅테크 탑10 엔비디아 하락 0.62 애플 0.43 마이크로소프트 0.02 아마존 0.05 메타 0.22 구글 0.18 브로드컴 0.74 넷플릭스 0.13 하락하고 두 종목 테슬라 상승 1.22 AMD 상승 0.25 기록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선비즈 보도문 모건 스탠리 반도체 겨울 재차 주장 감산해야 상황 바뀐다는 보도문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HBM만으로 전체 D램 가격 못 올라. 이른바 반도체 겨울론에 불을 댕겼던 외국계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다시 한번 반도체 업황이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모건 스탠리는 인공지능 AI 핵심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만으로 업황이 나아지기 어렵다고 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선제적으로 감산에 나서야 한다는 게 모건 스탠리의 주장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션 킴 모건 스탠리 연구원은 최근 메모리 반도체 투자의 의견 하향 관련 질의응답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킴 연구원이 지난달 15일 제시한 메모리 겨울을 항상 마지막에 웃는다 보고서와 겨울이 곧 닥친다 보고서의 후속편 성격이다. 킴 연구원은 당시 보고서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이들 보고서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10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도 26만 원에서 12만으로 낮췄다. 그 영향으로 두 기업의 주가가 급락했었다. 킴 연구원은 최신 보고서에서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과거와 달리 반도체방이 하강 국면에 들어설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다시 반박했다. 그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며 공포, 업황 바다에 사서 과대 광고, 업황 정점일 때 파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업황이 정점에 가까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번엔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HBM만으로 전체 D램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상승하도록 하지는 못한다며 주가가 더 상승할 여력이 없다고 했다. 킴 연구원 논리를 정리하면 이렇다. 현재 메모리 반도체 호황기는 7개 분기째 이어졌는데 보통 호황기가 6 내지 8개 분기면 끝나곤 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HBM 공급에 초점을 맞추면서 범용 D램 수급이 빡빡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PC나 스마트폰용 수요가 부진해 더는 같은 서사 구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정부 지원에 힘입어 내수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 범용 D램 재고도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 킴 연구원은 이런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D램 가격이 추가로 오를 확률은 매우 낮다고, 모바일 D램 가격은 올해 4분기에 잘 해봐야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메모리 제조사들은 2025년에 제조할 HBM도 다 팔릴 만큼 공급 부족 현상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손킴 연구원은 동의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5세대 HBM3E 시장에 진입하는 지가 가장 큰 변수인데 어느 경우수로 봐도 가격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모건스탄은 기본적으로 2025년 HBM 공급이 250억 기가바이트로 수요 237억 기가바이트보다 많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킴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HBM3E 12단 제품이 2025년 1분기에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최종 신뢰성 평가를 통과하면 삼성전자가 유의미한 점유율 확보를 위해 장기적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 할 것으로 봤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넘지 못할 경우 범용 D램 생산을 점진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HBM 납품 가격에 경쟁이 붙으면 지금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고 반대의 경우엔 범용 D램 공급이 늘어 가격이 꺾일 수 있다는 취지다. 킴 연구원은 선제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줄여야 업황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며 감산이 반도체 과잉 공급 기간을 줄이고 고객사의 행동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요 측면에선 2025년 HBM을 활용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수요가 점점 더 커지면 반도체 업황에 관한 관점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HBM 용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모건스탄리 보고서를 두고서도 반박 목소리가 나온다. 모건스탄리가 HBM 업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만 TSMC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 것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엇갈리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빵을 범용 D램과 HBM으로 나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주가는 오후 2시 35분 기준 59,40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2.49% 900원 내렸다. 오전 장중 58,900원까지 밀리며 1년 중 최저가를 찍었다. 이와 달리 HBM 시장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SK하이닉스 주가는 같은 시각 4.44% 7,900원 상승한 18만 5,900원이다. 이 거래일 만에 18만 선을 회복했다. 천하의 삼성전자가 밑으로는 중국이 턱걸이까지 쫓아오고 최고급 HBM에서는 SK하이닉스에 밀려가지고 아직 퀄테스트도 받지 못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는 이런 참 아이러니하가도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텔이 반도체에 거기가 제왕이었는데 지금 거기도 뭐 퀄컴에서 인수를 하니 뭐 그런 일이 나올 정도로 아주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개인도 가정도 기업도 국가도 잠시라도 방심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언제든지 바로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하루속히 전영현 부회장이 사과한 같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직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창조적이며 물불을 가리지 말고 죽게 아니면 살기로 헝거리 정신으로 빨리 회사를 정상화해서 다시의 그 삼성전자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기원하고 응원하고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앞날을 참으로 잘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개인도 가정도 우리 모든 기업과 대한민국도 단 잠시라도 방심하거나 또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사치 향락하면은 미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야 되고 특히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 학력이 높고 IQ가 높고 가장 부지런하고 또한 정이 많은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들이 금융 문명 탈출해서 세상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선진국에서 가장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1위 40.4%나 되는 이 절박하고 절체절명에 우리가 저와 함께 금융문명 탈출해서 모두가 평범한 근로자도 공무원도 교사도 군인도 학생도 주부도 은퇴자도 2022년부터는 이제 소수점이야 1,000원부터 우량 주식이든 무슨 주식든지 매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유대인은 한 800만 된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모두가 5천만이 금융문명 탈출해서 모두가 자본주의 꽂힌 주식으로 오직 주식 투자로 거북이 투자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여유 자금을 아끼고 전략한 돈으로 우량 주식을 분산 투자해서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와 독립과 노후 준비로 장수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을 부국 강병으로 또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금융 문명을 탈출해서 모두가 적은 돈을 일찍이 투자해서 경제적으로 자유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정남출 팁입니다. 금융문명 탈출하면 할 수 있는 것 첫째,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인류 최고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원자탄보다 더 강력한 폭발력, 그것은 바로 복리이며 복리는 인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며 인류 8대 불가사라까지 말했습니다.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다. 1,000원부터 모든 주식을 조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시작이 어렵겠지만 바로 증권회사의 구자를 개설해서 앱으로 언제든지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만원도 바로바로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돈으로요? 커피 한 잔 먹고 싶을 때 꼭 참고, 담배 끊으시고, 또 음주 생활하실 때 줄이고, 또 대중교통 이용하시면서 하루에 10,000원꼴, 한 달에 30만 원씩 꾸준하게 개인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시면 30만 원씩 한 30년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면 또 정부에서 장려책으로 15% 세액 공제를 해주고 세금은 2년에서 은퇴 후에 조금 내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으로 15%, 또 공제 15%, 30% 하면요, 은퇴 시대 60대, 60세 때 큰 백만장자로서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첫돌 어린이 100만 원 어린이 펀드 가입 국민운동본부를 내년에 발족해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겠습니다. 오직 복리는 일찍이 적은 돈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도 아버지가 증권 회사를 했습니다. 지방에서 대신 비슷하게 5살부터 주식을 투자하는데도 심부름하면서 투자를 안 했습니다. 11살 때부터 시작했는데 그토록 인터뷰할 때마다 거의 후회를 한답니다. 5살에 주식을 투자했으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세계 1위 부자가 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아름다운 전통 첫돌, 아니 출생신고만 하면 엄마 아빠가 앱을 개설해서 부자로 돈 100만 원, 10만 원부터도 좋습니다. 10,000원부터도 좋습니다. 투자해서 상장지수펀드 ETF 펀드 꼭 투자해 주면은 그 어린이는 미래가 밝고요, 성공하고요, 노후 준비되시고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설립 취지, 절박하고 절제절명의 선포,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시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줍시다. 100세 장수대 은퇴 후 40년 최우선,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연금저축펀드 가입하여 노후 준비합시다. 3. 유대인보다 먼저 돈의 중요성과 복리의 마법을 가르쳐 줍시다. 4. 투기단탄을 물리치고 투자하여 장기 보유합시다. 첫돌 100만 원만 주녀펀드, 어린이펀드 가입해주면 연 10% 복리 적용 시 60세 5억 부자 된다. 복리 마법 72 법칙을 소개하겠습니다. 72를 연 수익률 연 10% 기대를 나누면은 원금이 7.2년의 배가 됩니다. 그러면 첫돌에 100만 원이 7살에 200, 15살에 400, 22살에 800, 29살에 1600, 36살에 3200, 43살에 6400, 50살에 1억 2800, 58살에 2억 5600, 65세 5억 1200, 72세 10억, 79세 20억, 86세 40억, 94세 81억, 100세 163억. 어떻습니까, 시청자? 100만 원이 163억,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 어린이들이 돌을 놓치셨으면 유치원생까지 자라버렸으면 200만 원, 초등학생은 300, 중학생은 400, 고등학생은 500, 대학생이면 600만 원 이상. 좀 큰 돈이지만 우리 모두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친인척들이 모여서 우리 사랑하는 아가 아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도록 앞으로는 갈수록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로봇이 나와서 일자리가 아주 귀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중교통도 이용하시고요. 사교육도 줄이시고 제가 완전히 끊으라고까지 말 못했어요. 사교육도 줄이시고 또 커피도 줄이고 사치, 향락, 옷 같은 것도 꼭 필요하게 니드 꼭 필요한 것만 사 입으시고 완트 남이 사니까 같이 따라서 유행 따라서 좋은 옷, 좋은 물건 사고 그러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만 사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부자인 워렌 버핏 그 투자의 전설 할아버지가 94세인데 지금도 우리나라 그랜저급 자가용을 선수 운전하시고 기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조그만 회사라도 그냥 뭐 골프 치러 다니면서 마하마하 뭐 3억 얼마짜리 벤츠를 타고 다니시고 막 그럽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하고 옛 그 올챙이 시절을 기억합시다. 대한민국에 지금 60, 70, 80대 모두가 정말 어려운 가난 속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오는 일에서 오늘날 대한민국 세계 10대 경제 대국까지 발전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이제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어려움이 온 것처럼 조금만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됐다고 자만하고 낭비하고 사치하고 일하지 않으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삼성전자가 어려움 같이 국가가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계빚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출산율이 압도적으로 반타작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각오하고 더욱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그래서 저와 함께 꼭 우량 주식 펀드에 전략하고 전략한 여유 돈으로 투자해서 장기 투자해서 모두가 부자가 됩시다. 우리 아들, 딸도 부자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 손자, 손녀도 부자가 되도록 합시다. 내일 모레 11월 4일 덜 맞이한 우리 둘째 아들, 우리 그 손자 정이현입니다. 이달 27일 날 주일날 돌잔치를 남한산성 에서 하기로 했다는데 제가 각별히 검소하게 간단히 하고 전비석 본가하고 외갓집만 하고 누구 초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로서 지난 9월 초에 펀드 종류 3가지로 100만 원을 증여해 줬습니다. 그 돈이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60세 되면 1조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적은 돈을 일찍이 투자해서 장기 보유하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20종목 소개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솔루션,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KB금융, 네이버 9월 말까지 6.3% 상승. 미국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벅스웨이, 일라인, 릴리, TSMC, 테슬라 9월까지 54.7%. 한국, 미국 더하기해서 나누면 30.2% 벌써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시청자 여러분, 노령 고령자들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5세 79세까지 고령층의 연금 수령 실태 1개 이상의 연금 수령 50.3%, 남성이 53.7%, 여성이 47.1% 연금을 받습니다. 그 연금이 평균 75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50만 원 미만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 넘은 사람 지금 4만 명까지 불어나고 있답니다. 우리 모두가
일찍이 노후 준비입니다. 노후 준비. 그래야 장수가 축복이 됩니다. 이제 80, 90이 넘어가면 부인 와이프가 남편 부양 못합니다. 간호 못합니다. 간병 못합니다. 남편이 그 와이프 할머니 간병 못합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이 돈을 저축해 놨다가 돈을 주고 간병인을 써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여자 간병인, 남자들은 남자 간병인이 더 훨씬 편하답니다. 뭐 대소변을 볼 때나 목욕할 때나 이럴 때 남자가 남자의 몸을 덩어리 해주고 좋지. 아무리 나이가 90이 100이 되더라도 여성 앞에 옷을 발가벗고 이런 것이 참 거북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남성들이 한 30% 간병인이 지금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 택시 기사나 이런 거, 배달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안전하고 보람을 느낀답니다. 앞으로 남자 간병인을 많이 아마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주요국 38국 중에서 2023년 노인 빈곤율이 아쉽고 부끄럽게도 압도적인 일이 한국 40.4%, 10명 중 4명이 빈곤합니다. 2. 에스토니아 34.6%, 3위 라트비아 32.2%, 4위 리투아니아 27%, 5위 미국 22.8%, 6위 호주 22.6%, 7위 일본 20.0%, 8위 영국 13.1%, 9위 캐나다 12.1%, 10위 독일 11%, 11위 이탈리아 10.3%, 12위 프랑스 4.4%, 13위 덴마크 4.3%, 14위 노르웨이 3.8%로 우리나라가 극도의 노인 빈곤율이 높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하루속히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제가 원자탄보다 더 강력한 복리 폭발력, 첫돌 100만원 펀드 ETF 가입해주면 복리 15%를 또 적용시는 60세 은퇴 시 40억, 70세 130억, 80세 655억, 90세 2620억, 100세 1조 부자 됩니다.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복리는 인류가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며 8대 불가사의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그런 제가 선호하는 10가지 ETF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최근 1년 49.83%, 타이거 미국 나스닥 최근 34.55%, 타이거 S&P 500 33.94%,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23.70%,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0.01%,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 인도의 1등부터 50 종목 47.68. 여기까지는 이제 미국과 인도고요. 한국 타이거 헬스케어 탑10 52.18%, 타이거 바이오 탑10 51.39%, 타이거 200 중공업 한국 52.18%, 타이거 200에는 전력 설비, 그 다음에 방산, 그리고 조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러스 K 방산, 완전히 방산주입니다. 82.63%. 최근 1년간 4.39% 상승. 최근 평균입니다. 3개월은 5.27, 6개월은 13.16, 최근 1년은 42.83이나 상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금년 말도 50% 넘었을 겁니다. 그러면 2년마다 원금이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투자하시면 모두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주식 보유 기간, 미국 S&P 500 27.8개월, 홍콩 27개월, 일본 14.3개월, 중국 7.4개월, 한국 코스피 4.9개월, 코스닥 1.1개월, 1.1개월. 한국, 미국 가계부동산 금융자산 비율 2023년 한국은 부동산이 76%,
미국은 34%. 금융자산은 한국은 24%, 미국은 66%. 그 중에 한국 금융자산 24% 중에 46.3%는 보통예금, 원금보장, 조금 펀드와 주식에는 21.8% 투자. 미국은 우리의 3배의 금융자산 중에 현금은 고작 14.9%, 주식펀드는 49.1%나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미국의 연금 100만 장자 추이 2019년 1분기 34만 8,100명이 5년 후에 2024년 1분기 86만 1,275명. 미국 연금 부자들은 평균 26년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2024년 8월 27일 조선일보 영주 닐슨 교수, 한국 교포입니다. 미국 교수의 인터뷰를 조선일보에 전면에 인터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2024년 8월 27일 조선일보 영주 닐슨 교수의 인터뷰입니다. 노후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3가지. 첫 번째, 돈을 감정적으로 소비하고 더 많이 저축하지 않은 것.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 어려움이다. 고정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난다. 노후에 빈곤해지면 자존감이 무너질 수 있으니 저축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금융 공부를 하지 않은 것. 금융 공부를 미리 해서 은퇴 준비를 해야 한다. 워렌 버핏도 65세 이후 막대한 재산의 90%를 만들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것이다. 지금부터 배우자. 세 번째, 건강과 식단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것. 60대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젊었을 때 건강에 소홀한 것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으니 건강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먹는 것에 신경을 쓰자. 돈이 있으면 좋은 7가지 이유. 1. 더 행복하다. 2. 좀 더 관대해진다. 3. 검소하게 살아도 떳떳하다. 4. 체면을 차릴 수 있다. 5.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많다. 6. 남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다. 7. 훌륭한 남편, 아빠가 될 수가 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저와 함께 첫돌 아니 출생시급부터 100만 원부터 투자해 줘서 꼭 우리 5천만이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마지막 힘이 닿을 때까지 금융무명 탈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평안한 저녁이 되시오. 구독, 좋아요, 응원 한 번씩만 꼭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